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미증시는 테슬라, 애플이 강세를 보이고 또 미중 정상 간의 통화가 이루어졌다라는 보도에 상승 마감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다만 이제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 인덱스가 상승한 거는 좀 조심스러운 대목이죠. 이게 이제 계속 추세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이제 우리 증시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추이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수급에선 외국인들이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많이 팔았는데, 이제 FTSE 관련된 리밸런싱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외국인 투자들이 그게 아니라 추세적으로 매도하는 건지, 이 부분은 오늘 장에서 오늘 내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들, 기관들 모두 반도체주만 집중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국면에서 업종이 좀 분산이 되는지 아니면 반도체까지도 매도로 바뀌는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변수로 오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말에 미증시는 러셀 2000은 빠지고 3대 지수는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대형주 중심으로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대형주 내에서도 사실 테크 관련된 종목군들이 1.2% 정도 업종지수 급등한 거 빼놓고는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대형주 몇 개가 지수를 높여놨고 나머지는 그냥 전체적으로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실제로 대형주 중에서 메타하고 브로드컴만 소폭 하락하고 애플이 3% 올라가고 테슬라가 2%, 오라클이 4% 올라가면서 이제 상승했는데, 이게 개별적으로 시장이 와하고 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떤 재료가 나온, 뉴스가 나온 종목들만 골라서 올라갔어요. 그 애플 같은 경우는 그 아이폰 출시, 이게 좀 어느 정도 어필이 됐다, 이런 내용 가지고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또 특이했던 건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미증시 올라갈 때 지수보다 훨씬 더 강했었는데, 삼성전자가 그 엔비디아의 HBM 퀄 통과한 것 같다고, 테스트에 통과한 것 같다, 이런 어떤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빠졌죠. 이게 이제 특징적이었는데, 어쨌든 이날 하이라이트는 애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3.2% 올랐고, 새로운 아이폰이 생각보다 예약이 잘 된 것 같고, 이제 판매도 호조세를 보일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이슈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장에서 애플 관련된 종목군들 반응이 나오는지,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하락한 걸 두고 반도체 재료로 볼지, 그게 아니라 삼성전자 때문에 빠진 거니까 삼성전자에 좋은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지 오늘 장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지난 금요일이 그 아이폰 판매가 개시된 날 주가로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장중 기준이라서 3.2% 올랐거든요. 근데 역대 최고가 3.32% 올라간 게 최고였는데,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이 올라간 거였어요. 그래서 좀 애플의 관심도가 이날은 좀 높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미국에서 보면 최근에 매수 의견이 많은 종목군들 탑10이거든요. 그래서 보고서 나온 걸 토탈했을 때 매수 의견이 가장 많은 게 어떤 종목이냐, 그러니까 의외로 월마트예요. 예, 월마트 보고서 중에 97%가 매수 의견이고 보유가 3%, 매도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등등의 종목도 있고, 그다음에 의류기기 업체, 에너지 종목군들,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이제 브로드컴,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이런 것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AI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군들이 아무래도 이제 많이 포진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AI 관련된 종목군들에 관심이 많구나라는 걸 한 번 더 보여주는 거고, 또 하나는 월마트가 의외로 가장 높은 순위에 있다라는 거는, 이게 사실 관세 관련해서 좀 나름대로 피해주라면 피해주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구매해 놓고 제품을 올려받으면 안 팔릴 수도 있잖아, 이렇게 이제 우려가 되는 종목인데, 월마트가 매도 의견이 하나도 없다라는 걸 감안을 해보면, 미국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관세에 대해서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종목들의 어떤 걱정거리로 이렇게 관세를 이렇게 꼽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걸 또 한번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좀 걸리는 게 있다면, 금리가 올라가요. 달러 인덱스도 올라가고. 그래서 이게 원래 이제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면 금리 내려갈 수 있는 뉴스의 최대치는 지나간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국채 금리가 덜어 올라가는 경우가 덜어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렇다고 추세로 쭉 밀고 올라가진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추세로 올라가서 4.3%를 향해서 간다든가 이렇게 돼 버리면 주식시장에 뭔가 좀 이상하게 돌아간다, 이렇게 되고, 또는 이게 거기까지 올라간다라는 거는 기대했던 것보다 금리나 횟수가 덜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판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금리 추이에 따라서 좀 의외의 변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당분간 이 지표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최근에 홀짝홀짝, 예, 그러니까 음봉, 양봉, 음봉, 양봉, 음봉,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퐁당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수 자체는 보면 그렇지만 이 거래량이
그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증가됐어요. 근데 금요일에 거래 대금이 좀 튀잖아요. 예, 뭐 어마어마하게 큰 뉴스가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저 거래 대금이 튀고 외국인들이 매도 나오고, 그래서 저거는 금요일에 좀 조정은 의심이 된다. 그러니까 어떤 의심이냐면 그냥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리밸런싱, 예, 저 FTSE 관련된 리밸런싱 때문에 시장이 저렇게 조금 왜곡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최근에 코스피가 이틀 연속 하락한 적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오늘 장에서 이제 좀 플러스를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오늘 하락을 하면 투자들이 금요일에 하락이 일적인 수급 요인이 아닌가, 그러면 조금 여기서 5일선 지지력 뭐 테스트해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도 갈 수 있거든요. 오늘 코스피가 종가에서 플러스로 마감하는지가 되게 중요하고, 코스닥은 되게 특이합니다. 지금 9월 들어서 차트가 굉장히 특이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가가 정확하게 고가로 끝난 날이 8일이고요. 그리고 고가와 종가가 불과 1포인트 차이인 날이 2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종가가 고가나 다름없는 날이 10일. 예, 거의 전체 거래의 3분의 2 정도가 종가가 고가로 끝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밀어붙이는 힘이 코스닥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수급에서 보면 그 외국인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닥을 좀 매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게 이제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뭐 외국인들이 주초에 매도하고 주후반에 매수로 바뀌고 이렇게 됐었는데, 어쨌든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을 이전보다 매수하는 비율이 많아졌다. 이게 이제 하나의 특징이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9월 전체로 보면 개인이 거의 10조 원 가까이, 코스피 9조 7천억 원, 코스닥 1천억 원 정도 팔았고, 기관은 이제 금융투자 중심 매수라서 일단 조금 이제 왜곡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데이터가. 근데 외국인들이 양시장 합쳐서 거의 7조 원 샀어요. 예, 코스피에서만 6조 7,500억 정도 샀고, 코스닥을 1,600억 정도 사가지고 양시장 합쳐서 거의 7조 원을 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 이제 그리고 개인의 물량을 외국인들이 받아갔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되냐면, 개인들도 물론 단타 성향의 자금도 물론 있지만 대체로 중장기 성향의 자금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은 투자 자금의 어떤 주식이, 투자자들이 좀 긴 성향의 투자자들이 그 주식을 받아가지고 그냥 품고 가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수급 구도는 좀 중장기적으로는 좀 좋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죠.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코스닥 쪽에서 연기금이 꾸준하게 이제 매수하고 있다. 9월 들어서 하루 빼고 계속 매수하고 있거든요. 근데 연기금 매수하는 업종이 거의 소부장이에요. 예, 소부장에 거의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지 이것도 이제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 어떤 종목을 중점적으로 매수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 그 기관 같은 경우는 뭐 HPSP, 실리콘투, 솔브렌, 이오테크닉스, ISC, 엔캠, 테크윙, 원희가 EPS, 주성 엔지니어링, 하여튼 이렇게 쭉 보면 거의 그냥 뭐 화장품이라든가 뭐 아니면 2차 전지가 덜어 섞여 있긴 하지만 그냥 소부장을 광범위하게 쭉 담아가는구나, 이런 게 보여져요. 예, 이렇게 좀 담아가고 있고, 근데 외국인들은 조금 다릅니다. 예, 외국인들이 이제 ABL 바이오가 있고, 로버티즈, 파마리서치, 다나, 올릭스 SM, 뭐 리가캠 바이오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쪽의 종목군들을 좀 선별적으로 담는 그런 모습이 있고, 그 아랫단에서는 이제 엔터주와 다음에 반도체주 이런 것들을 조금 일부 담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관은 반도체 쪽에서 거의 수익률 게임을 벌이고 있고, 외국인들은 좀 업종을 광범위하게, 좀 좋게 얘기하면 광범위하게 사는 거고,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좀 골라 담는, 예,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보다 이제 기관이 수익률 게임을 하고 있다. 이게 승률도 굉장히 압도적으로 좋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매수가 대비 주가 상승 비율이 기관이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새롭게 매수가 들어가는 종목군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계속 찾아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좀 정리를 해보면, 국채금리와 달러 인덱스 올라간 거가 아직은 이제 위치상 뭐 달러가 올라가고 국채금리가 올라갔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 시장이 빠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추세로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그 선을 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지금 오르고 있는 요 추세를 혹시 좀 의식을 하는지, 오늘 장에서의 어떤 수급의 변화 어떻게 나가는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 뉴스도 되게 중요한 뉴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통화를 하고 그 내용이 알려지면서 주목해 볼 만한 거는 10월에 한국 경주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이 둘이서 정상회담을 한다더라, 이런 뉴스가 나왔죠. 그러면 이거는 트럼프하고
이제 시진핑이 동시에 우리나라 대통령하고도 정상회담을 한다라는 게 되잖아요. 이게 뭐 방안이 확정이 되냐 안 되냐 이걸 이제 잘 뭐 아직 불확실한 거 아닌가 이렇게 됐었는데 그 방안하는 게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딜이 나올 수가 있게 되죠. 뭐 확정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몇 가지 좀 복잡한 사안들이 좀 정리될 가능성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런 뉴스에 이제 일부 업종들이 좀 반응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 어떤 그 관련된 이슈에 어떤 업종들이 좀 반응을 하는지 오늘 장에서 좀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외국인 투자들이 금요일에 매도한 게, 리밸런싱에 따른, 그러니까 리밸런싱은 포트폴리오를 갈아엎는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러니까 그걸 전체를 다 갈아엎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 이런 종목을 한 5개를 빼고 새로운 종목 5개를 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포트에서 요런 거, 요 비율을 일제히 싹 빼고 이런 비율로 딱 이 다른 종목을 채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확 일단 털어내고 그 다음에 또 확 사들이고 이런 형태로 매매가 발생이 되면서 그때 수급이 좀 왜곡되거든요. 그래서 금요일에 그걸로 보여져요, 저는. 예, 근데 이제 그게 또 추세적으로 또 다른 어떤 매도가 나오는지 이걸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주도주는 반도체잖아요. 예, 근데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번 주에 또 실적 발표를 하거든요. 그 지난주 금요일에 빠진 것과 별개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가가 올라와 있는 걸, 이걸로 이제 반영된 걸로 볼 거냐. 이게 아니면 더 이제 새로운 어떤 시세가 더 아직도 저평가야 이런 국면으로 볼 거냐. 그래서 오늘 반도체주 최근에 코스닥 소부장은 기관이 코스피의 이제 반도체는 외국 기관이 동시에 뭐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 구도가 그대로 가는지 이 부분도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이고 제가 이제 그 자막을 잘못했는데 이건 이제 뭐냐면 코스피와 코스닥의 어떤 차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차트를 보면 예,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게 코스피 지수를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 고점을 넘기면서 신고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놓은 상태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금요일에 빠져서 이제 윗골 이게 주봉입니다. 이게 돼 있는 상태인데 그 외국인들 눈높이를 보는 달러 차트로 바꿔놓고 보면 멀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달러 예전에 이제 달러 기준으로 보면 고점 대비 아직까지 17%나 주가가 이제 낮은 위치에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을 적용했을 때 환율을 적용했으면 외국인들이 저때 당시에 매수했던 외국인들은 아직까지 17%더 올라야 저때까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높이에는 최고치지만 외국인들 눈높이는 아직 고점까지 한참 이제 남아있다. 저도 이제 가끔 가다 달러 차트로 종목들 이렇게 좀 가끔 보여드리고 했잖아요. 근데 지난 주말 사이에 나온 보고서 중에서 달러 이야기 나오는 게 있길래 그렇다 한번 보여줄 때가 된 것 같다라고 저도 생각이 돼서 보여드리면 아직까지 외국인들 입장에서 고점이 아니다. 그래서 뭐 대단한 저항이라든가 이런 이슈로 보여지지는 않아서 좀 여력이 있긴 한데 근데 업종이라든가 속도 조절이라든가 이런 거 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존의 업종들 이외에 어떤 새롭게 한두 개 정도가 좀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업종별 변화에 계속해서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